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오후가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이게 세 번째 녹음이죠? 네, 맞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 광화문 스튜디오 밖은 여전히 막 분주할 텐데 저희는 조금 지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연초라 그런지 뭔가 활기찬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해 경제 전망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올해 수출 목표치가 얼마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딱 오늘 주제랑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저희 직무의 모든 것,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수출의 정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수출입 계약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무역해서 취업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실무 시작한 분들이 계약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쵸. 용어도 너무 어렵고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 방송 그냥 출퇴근길에 편하게 듣다 보시면 면접이나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핵심 개념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그러니까 NCS의 수출입 계약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하고요.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이거 원문 자료가 궁금하다,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 NCS 공식 사이트 아시죠? ncs.go.kr 거기서 찾아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의 약속, 수출입 계약의 세계로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네. 보통 계약하면 그냥 우리나라 법을 생각하는데 이건 국가 간의 거래잖아요. 나라마다 법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르고 상업 관행 같은 것도 다를 텐데 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국제 규범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서로 막 자기 나라 법이 맞다고 우기면 거래가 시작도 안 되겠죠. 싸움만 나겠네요.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속, 일종의 공통 규칙들을 만들어 둔 거죠. 실무에서 정말 이건 모르면 안 된다 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요? 네. 바로 CISG, 그리고 뉴욕 협약, 마지막으로 인코텀스입니다. 인코텀스는 좀 들어온 것 같아요. FOB, CIF 이런 거 맞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먼저 CISG는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약자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국제 거래를 위한 국제 매매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입했고요. 국제매매법이요? 네. 그리고 뉴욕 협약은 분쟁 해결이랑 아주 관련이 깊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재를 통해 판정을 딱 받았는데 상대방이 외국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럴 때 이 협약 덕분에 상대방 국가 법원에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 굉장히 강력한데요?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 인코텀스는 아까 말씀하신 FOB, CIF 같은 무역 거래 조건을 정해놓은 국제 규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가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그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CISG랑 뉴욕 협약은 조약, 그러니까 트리티의 성격을 가져요. 조약이요? 네. 그래서 계약서에 우리는 이 협약 안 따를 거다라고 일부러 명시하지 않는 한 회원국 사이의 거래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기본값으로 그냥 깔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인코텀스는 임의 규정이에요. 이건 반드시 계약서에 이 계약은 인코텀스 2020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와, 이 차이를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아주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 규범을 알았으니까 실제 계약 과정으로 들어가 보죠. 뭐 간단하게 우리 물건 사실래요? 하고 네, 살게요 하면 계약이 되는 건가요? 기본 원리는 그게 맞습니다. 그 사실래요가 법률 용어로는 청약, 어퍼고요. 살게요가 승낙, 액셉턴스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실래요가 다 같은 효력을 갖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청약에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확정 청약이랑 불확정 청약으로 나뉩니다. 확정과 불확정? 네, 확정 청약, 그러니까 firm offer는요. 6월 20일까지 답을 주시면 이 가격에 드립니다. 처럼 유효 기간을 딱 못 박는 거예요. 이건 한 번 제안하면 그 기간 안에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구속력이 있는 거죠.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약속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불확정 청약,
free offer는 유효기간이 없거나 재고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건 구성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살게요 해도 청약한 쪽에서 최종 확인을 해줘야 계약이 됩니다. 아하, 확정 청약은 진짜 약속이고 불확정 청약은 약간 한번 간보는 느낌이네요. 네, 비슷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어떤 서류로 오고 가나요? 보통 수입자가 구매 주문서, 그러니까 PO, Purchase Order를 보내요. 이게 이 조건으로 살게요 하는 확정적인 구매 청약 역할을 하는 거고요. PO요? 네. 그럼 수출자가 그걸 받고 견적송장, 프로포머 인보이스, 줄여서 PI를 발행해 줍니다. 이게 수출자의 승낙의 표시가 되면서 동시에 수입자가 은행 업무 볼 때 쓰는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코텀스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인코텀스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요?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의 분기점. 비용과 위험. 네. 운송비나 보험료 같은 돈은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 그리고 운송 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위험은 누가 언제부터 책임질 거냐. 이 두 가지의 분기점을 정해놓은 11가지 규칙이 바로 인코텀스입니다. 11가지나 되나요? 네, 인코텀스 2020 기준으로 11가지인데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운송 방식에 쓸 수 있는 규칙 7가지, 다른 하나는 해상 운송에만 쓰는 규칙 4가지, 이렇게요. 아, 그럼 가장 많이 쓰는 조건들 위주로 한번 비교를 해주시죠. 네, 먼저 EXW, 공장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수출자 의무가 제일 적은 조건이에요.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제 공장 창고에 물건 둘 테니 가져가는 건 알아서 하세요. 와, 거의 분 앞에 택배 놔두는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편하지만 수입자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러워서 실제로는 잘 안 쓰여요.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건 뭔가요? 아무래도 FOB죠. 본선 인도 조건. 이건 수출자가 지정된 항구에서 배 갑판 위에 물건을 딱 실어주면 의무가 끝나는 조건입니다. 아, 배에 실기만 하면 끝. 네, 물건이 배 위에 실리는 바로 그 순간 위험이랑 비용 부담이 수입자한테로 싹 넘어가는 거죠. 그럼 FOB랑 항상 같이 나오는 CIF는 어떤가요?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이건 수출자가 돈을 더 내주는 거니까 수입자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CIF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세요. CIF는요, 수출자가 목적항까지의 운임이랑 보험료, 그러니까 비용은 대신 내주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화물에 대한 위험은 FOB랑 똑같이 출발하는 항구에서 배에 실릴 때 이미 수입자한테 넘어가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돈은 목적지까지 내주는데 책임은 출발할 때 끝난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가 태평양을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손실 책임은 이미 물건을 받지도 못한 수입자한테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사고 나면 이 보험으로 처리하라고요. 아... 그러니까 CIF는 안전하게 도착하는 걸 보장해주는 조건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그냥 수출자가 운송 수배랑 보험 가입을 대행해주는 FOB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수출자 입장에서 가장 의무가 많은 조건은 뭔가요? DDP라고 있습니다.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인데요. 이건 수출자가 수입국에서의 통관, 관세 납부까지 싹 다 책임지고 수입자 문 앞까지 배송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해외 직구 택배랑 가장 비슷하죠. 그렇군요. 이제 인코텀스까지 정해졌으면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도 봐야 할 텐데요.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한다 하는 필수 조항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보통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포장, 보험 이 7가지를 무역 계약의 7대 기본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더해서 불가항력 조항이나 클레임, 중재, 준거법 조항 같은 것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중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량 조건에 과부종 용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NL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과부종 용인. 네. 곡물이나 광물처럼 부피가 큰 화물은 정확한 수량을 딱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약한 수량에서 한 5% 정도 오차는 서로 봐주자 하고 미리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죠.
미리 갈등을 막는 조항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준거법 조항, governing law. 이건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 정하는 건데 이 한 줄이 없으면 정말 재앙이 펼쳐집니다. 재앙이요? 네. 어느 나라 법정에서 재판할 거냐를 두고 또 몇 년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이런 문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계약서에 숨어있는 함정, 독소 조항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아, 네.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선적 조항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The shipment date is approximate and seller need not comply with it strictly. 선적일은 대략적인 것이며 판매자는 이를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물건을 언제 보낼지 모른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입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항이죠. 이런 게 바로 독소 조항입니다. 자신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써놓은 조항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정말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돼요. 정말 꼼꼼함이 생명이네요. 근데 이렇게 계약을 잘해도 분쟁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언제든 생길 수 있죠. 클레임이 딱 발생하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요. 소송은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요. 가장 좋은 건 당사자끼리 대화로 푸는 거죠. 화해라고 합니다. amicable settlement. 일단 대화를 해보고 네. 근데 그게 안 될 때 제3자가 끼어드는데요. 여기서 조정과 중재가 있습니다. 조정과 중재? 어떻게 다른가요? 조정, 미디에이션은 조정인이 해결책을 제시하긴 하는데 강제성이 없어요. 양쪽이 다 동의해야만 효력이 있고요. 근데 중재, arbitration은 다릅니다. 이게 무역 분쟁 해결의 핵심인데요. 중재인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랑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뉴욕 협약이 중요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중재 판정은 뉴욕 협약 덕분에 국제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거죠.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고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미리 분쟁이 생기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거죠. 잘 써놓은 중재 조항 하나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껴주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쭉 훑어본 것 같습니다. 국제규범부터 인코텀스, 독소 조항, 분쟁 해결까지. 들어보니까 결국 계약이라는 게 서로 믿는 걸 기본으로 하되 혹시라도 그 믿음이 깨졌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꼼꼼하게 문서로 남기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개념들은 정말 실무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것들이에요. 특히 그 인코텀스 조건별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시면 NCS 사이트에서 수출입 계약 모듈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결국 위험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누가, 언제, 어디까지 부담할 거냐 이 줄다리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계약서를 보게 되시든 이 조항이 나에게 어떤 위험을 또는 상대에게 어떤 비용을 넘기는 걸까 한 번쯤 따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시선 하나가 여러분을 유능한 실무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직무의 모든 것,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직무 능력치를 한 단계 올려드릴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 김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